본격적인 하반기 이사 수요가 맞물리게 되면 지금의 가격은 아무것도 아닐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이 후퇴할 여지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정부가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8월 4일에 전격적으로 발표했죠. 이제까지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었다면 8.4 부동산 대책은 공급 대책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기대를 한껏 가졌죠. 그렇지만 뚜껑을 까놓고 보니까 고밀 재건축 방안이 시장의 참여율이 낮다 보니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는 대신 개발 이익을 기부 체납 형식을 취해서 환수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정부가 제시하는 5년간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장밋빛 이야기일 뿐이지 그것이 피부로 와닿는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언뜻 보면 정부가 제시한 혜택은 파격적이에요. 주거지역 용적률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올린다.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한다. 여기에 현재 90%인 준 주거지역 주거 비율 상한도 완화하고 세대당 2제곱미터씩 설치해야 하는 공원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도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죠. 또 여기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규제도 향후 추가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쉽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그래 왔듯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자꾸 추가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처음에 원안이 원안대로서의 기능을 가지지 않는 그런 형태의 부동산 대책만 내놓다 보니까 시장에서 불안감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당연히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는 거고요. 아무리 50층으로 풀어줘도 공공참여 재건축에 참여할지가 미지수인데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서 쉽게 참여한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아요. 이런 것은 다른 재건축 조합도 아마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의 참여율이 높다라는 것으로 성패가 나타나는 건데, 시장이 이렇게 참여율이 낮고 시큰둥하다라고 하면 사실상 공급 정책은 막힌 거나 다름없죠. 이런 식으로 공급 대책이 당장에 쓸 수 있는 카드라기보다 3년에서 5년 후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임대차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지는 임대차 시장을 어떤 식으로든 줄어든다라고 하는 노력보다는 시장이 점점 대기 수요로 넘쳐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당연히 8.4 공급 대책의 후폭풍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시장이 낮아질 것이다, 아니면 임대차 시장이 안정을 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귀에 들리지가 않거든요. 전세는 전세대로, 월세는 월세대로 대기 수요만 넘쳐나고 청약을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전월세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매매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거죠. 거래량이 없어도 전월세 시장이 커짐으로써 가격은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거래는 없는데 호가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짙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 상황에서 내가 얼마 가겠다, 얼마 받겠다, 정말 급하고 아쉬운 사람은 또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넉넉하다, 다만 투기꾼이 몰려서 그런다,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 앞뒤가 안 맞죠. 당연히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는 거고요. 이거보다 좀 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시큰둥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너무나 저조해서 사실상 공급 대책을 안 넣어놓으니만 오당근 셈이 돼버렸어요. 또 이런 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라고 하면 임대주택이 과연 공급량을 늘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뿐이죠. 다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층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층이 있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공급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몇만 호를 제시한다, 몇만 가구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재건축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사업 참여 여부를 타진해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목표치를 제시하다 보니까 실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죠. 더구나 3년 4년이면 정권이 끝나가고 다음 정권이 들어설 때다 보니까 지금 이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따라서 주택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를 떠나서 물량 자체가 시장에서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임대차 시장은 넘넘 커지고 아무리 규제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제대로 된 약발이 먹혀지지가 않는 거죠.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질 것이며 사람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가는데 과연 그 불안감이 몇 년 후에 있을 공급으로 과연 쉽게 잠재울 수 있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적인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고 추가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는 것이고 가격도 오르고 욕도 먹고 신뢰도 떨어지고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세금도 거치는 것도 아니고 임대인, 집주인 누구나 다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펼쳐지는 거죠. 지금은 모르겠으나 본격적인 하반기 이사 수요가 맞물리게 되면 지금의 가격은 아무것도 아닐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이 후퇴할 여지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여나 하고 어떤 공급 대책이 나오면 가격이 주춤할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고치셔서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든지 아니면 나는 언제까지 임대차 시장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가격에 더더욱 불안감이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8사 공급 대책의 후폭풍은 공급 대책이 안 나오느니만 못하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